네, 반갑습니다.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아마 한 11시나 돼서 온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장마철에 되다 보니까 오는 비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할 이야기는 이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 많은 성병 때문에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병 말입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성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참 고래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이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외국에서 성병이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일본의 문제를 내가 유심하게 이래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뭐 의료보험 체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막 없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의료보험 체계는 미국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한번 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한 달 벌어가지고 병원비 다 갖다 주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풍부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되고 더욱 보편화되어야 하고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 합법화를 하다 보면은 이 성병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 의료보험 체계가 아주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성병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하고 이 폭넓은 범위와 세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병이 폭넓게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그 원인을 잡아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턱이 높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병의 치료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보험 수가도 그렇게 비싸면 안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뭐 치료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여성분들이 또 남성분들이 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게 되면 일단 무료로 치료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남자나 여자나 돈이 없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돈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면 그것은 돈이 어딘가 샌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는 놈이 강도고 가까운 놈이 도적이다. 즉 어디론지 모르게 돈이 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금융교육이 부족해서 돈벌이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돈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고, 돈을 착취로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취하는 놈을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가까운 자라든지 또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돈을 착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병이 걸려서 오는 남녀는 반드시 휴대폰 검사를 해야 됩니다. 휴대폰 검사를 해가지고 이 성병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추적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휴대폰 검사 시스템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성병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병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잡아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광범위하게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병 문제에 있어서 휴대폰 검사라든지 아니면 성병이 추적 과정에 있어서 신상이 불이익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참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병에 감염이 되어서 자신이 사회적이나 어떤 직장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성병이 안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고 드러내지를 못하고 쉬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 전체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성병의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를 확충할 것을 나는 이야기합니다. 보건소가 지금 조그만한 이렇게 그냥 중소형 병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치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대단히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건소는 지금처럼 조그마한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무원 신분으로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운영되다 보면 현행 일반적인 의사와 보건소 의사에 관한 임금 격차가 두드러지게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사는 이 주야로 의사가 상주할 수 있어야 되며 주야로 치료 및 처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설립이나 이런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만만찮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계가 너무 노후되지 않게 하고 기계가 너무 탐지기계나 어떤 치료기계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러한 그 시스템도 갖춰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반드시 이 같은 값이면은 국내 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의사가 부족을 해가지고 보건소 의사를 충당을 못하게 될 경우에서는 외국에 있는 의사를 데려와서 이 보건소에 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가꾸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19가 있는데 119와 연계해가지고도 안전하고 폭넓고 깊은 이 수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건소가 사회의 이런 의료의 중추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여성의 성매매를 하면서 어느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의 질환은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고 잘 다루어져야 됩니다. 여성이 자신이 몸의 관리를 부끄러워하고 노출이 될까 걱정하고 또 친척이나 아니면 가까운 자가 알게 될까 걱정해서 이 숨어버리게 되면 이 여성이 아주 심대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간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을 하면서 후속 조치로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하다 보면 많은 성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다 보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성매매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어떤 부적절한 접촉을 통해서 성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어떤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자신이 어떤 공경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숨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분야에 많은 이렇게 인력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분야를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와 합법화와 이 성병이 증가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수치와 어떤 것들을 놓아두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 참 답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 답답한데요. 이 사람들이 이 성매매 합법화를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성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나라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참 드뭅니다. 성매매 합법화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후속 조치가 너무도 많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매매 합법화와 이 성병이 증가 문제는 심각하게 정말로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걸로 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대치 능력,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도 섬세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와 어떤 방식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좋은 점도 있고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인식이 변화, 교육이 변화, 이러한 것들도 능동적으로 따라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다 해가지고 외면하고 방치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돈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시스템이 따라 붙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병이 걸렸다,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나,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 일이 되세요. 전화번호 좀 조사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여자면 남자, 남자면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병 예방 조치 및 감염 위험도 해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래 가지고 그 문자를 전부 날라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추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왜 거부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 조사도 있어요. 하나하나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전문화되고 세무화되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처벌 위주가 아닙니다. 처벌 위주로 되면 이것이 이 숨어버리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아니고 교화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치료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이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서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을 폭넓게 그리고 전부 세분화돼서 보유해야 된다 하는 것. 부끄러움과 창피를 줘서도 아니되고 어떤 처벌이나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주어서도 아니고, 목적은 성병이 확산을 막고 성병의 재발병률을 높이고 빠른 치료가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성병 및 성병 확산 그리고 이 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이와 같은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은 떡을 쳐야 되니 박아야 되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왜든지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또 왜든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야만이 상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로서 글로서 짝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도를 가져옵니다. 말로서 글로서 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떡을 쳐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가 치는 떡,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했든지 간에 떡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내가 지금도 이 성병 치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낼 놈이 있어야지. 의료보험 낼 놈이 없습니다. 왜 의료보험을 낼 놈이 없느냐? 부부가 열심히 떡을 치고 있으면은 순사가 이불을 팍 들이시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어딜 붙어 있는 거야?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7년. 이 순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이 생각을 해보건데 어쨌든 간에 문단속 잘 하시고 순사 못 들어오게 문단속 잘 하시고 시간이 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의료보험 낼 놈이 없어서 지금 의료보험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 이거 박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혼자 여러분은 많이 박아야 한 명이라도 애를 더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가 이 떡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참 그놈이 떡떡 참 하여튼 떡집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집 사장이 한평생 이 떡도 치고 저 떡도 치고 요 떡도 치고 떡이란 떡은 다 치니 아마 떡이 뭔지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박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참 나쁜 나라죠. 이 박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한평생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중밭도 받고 대목도 받고 나무도 받고 바위도 받고 콘크리트도 받고 강간도 받고 딴거 밤이고 낮이고 박아야 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박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마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잘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 비가 많이 오는데 모두 비 조심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좋은 밤 되시기